되지. 또 저런 매력이 있네. 들어올 때는 네 맘대로 들어왔지만 나가는 문은 없는 문이 열리네요. 뭐 노래 잘하시는군요. 예. 결혼 기피 현상도 정말 높아졌는데 연애 프로그램은 이렇게 인기가 많다니 이거 너무 뭔가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니야? 거기서 얼마나 진솔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좀 이렇게 대리만족도 되고 또 때로는 저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한다고 해요. 상담심리 전문가와 함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참견해보는 고품격 심리 토크쇼 상담의 참견.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정입니다. 두 교수님 모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헌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하정희라고 합니다. 네, 이 교수님과 하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사회 여러 이슈들을 한번 참견을 해보죠. 이게 가히 사회 현상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우리 사회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는 각종 연애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끌었거든요. 이제 방송도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흐름을 타다가 지기 마련인데 이거는 꽤 안 지고 몇 년 지속되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킹 받는데 나는 솔로 매주 챙겨보는 이유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진짜 보세요? 두 분은 어떠세요? 사실 저는 안 보는데요. 이거를 이제 한다고 그래서 약간 짤로 되어 있는 걸 몇 개 보고 왔습니다. 보신 소감도 여쭤봐도 돼요? 일단은 좀 굉장히 자극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짝이라는 프로그램을 몇 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리얼리티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이현주 교수님이랑은 달리 거의 100% 챙겨보는 오늘 애청자입니다. 이렇게 양식 모든 프로그램을요? 네, 거의 지금 하는 것까지 최근에도 보고 있고요. 네. 심지어는 저는 학생들한테, 대학원생들한테 보고 오라는 숙제도 과제로 내주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걸 과제로까지 제시하실 정도면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논의하고 싶은 어떤 네. 심리학적 여러 주제들이 담겨 있다는 뜻일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하나하나 짚어보면 정말 논의할 심리학적인 주제들이 많긴 합니다. 교수님의 경우는 어떤 점에서 내가 이 프로그램들을 빠뜨리지 않고 챙겨보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몰입해서 보지? 왜 이렇게 흥분해서 보지? 하는 적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너무 찐 감정? 사람들의 정말 살아있는 분노라든지 이런 진짜 찐 감정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껴보다 보니까 그래, 내가 참 외로웠고 요즘 사람들이 참 외로웠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근데 외로운 게 나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저 사람들도 외롭고 그런 것들을 정말 저렇게 리얼하게 솔직하게 상호작용하네 하면서 그런 진짜 솔직한 내면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흥미롭고 또 때로는 쾌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가장 즐겁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관계거든요. 거기 안에서 엄청나게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엄청나게 화가 나기도 하고요. 거기 그 프로그램 자체가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일정한 공간에다가 두고 거기서 며칠을 있잖아요. 3박 4일인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처음에서야 이제 사회성도 나오고 뭐 반갑습니다 이러지. 이 연애라고 하는 아주 절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 인간관계 군상들, 역동들이 정말 여지없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집단 상담이라는 분야에서는 다이나믹, 역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역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시청자들의 좀 귀를 트이게 하고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게 정말 재미있는 요소인 것 같죠. 그 역동이 사실은 어떤 누구도 제작진들조차도 예측할 수 없게 간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집단 상담할 때도 집단 역동이 어떻게 맞습니다. 굴러갈지 모른 채 다 같이 한 배를 타고 모험을 떠나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선 좀 유사한 점도 있는 것 같네요. 하 교수님도 좀 첨언해 주실 거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집단 역동을 느끼니까 정말 이거 꾸민 요소가 아니잖아요. 네. 정말 생생하게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나타낼지 모르는 그래서 정말 예측하지도 못하게 막 엄청난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때 그렇게 분노하세요, 하 교수님은? 뭐 예를 들면 평상시에 제가 되게 싫어하거나 제가 평상시에 저런 스타일 비호감이야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하면 왠지 모르게 더 흥분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막 지나치게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한다던가 그런 등장인물들이 그러면서 막 잘난 척을 한다든가 이러면 평상시에 제가 그런 스타일을 싫어했으니까 거기서 더 흥분을 해서 더 막 욕하고 싫어하게 되고 이러면서 더 감정 몰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애 프로그램들을 정말 열광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연애 안 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고 네. 결혼 기피 현상도 정말 높아졌는데 연애 프로그램은 이렇게 인기가 많다니 너무 뭔가 일치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한 10년 넘으시고 이런 분들. 네. 아니 그런 한 3, 40대 예, 또 50대까지도 그렇게 많이 본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애를 하려고 짜릿한데요. 그렇죠. 연애를 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거의 고수, 초고수 정도 되시는 분이 그걸 보면서 굉장한 좀 힐링을 얻는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리얼리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오래전에 잊고 있었던 어떤 감정, 그 설레임, 엄청난 열정, 그 몰입감 그런 것들이 그 프로그램에서 좀 나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결혼식 때 보면은 그 축가 같은 거에 보면 왜 네. 문이 열리네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노래 내가- 잘하시는군요. 제가 예전에 좀 한 줄 알았는데 시골에서 좀 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와보니까 한 10명 중에 한 4, 5명 정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통 정도.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막 입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결혼이 그게 가장 전성기고 그 이후부터 좀 꺾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가장 환희의 최고조의 순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내리막길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죠. 꼭 문이 열리고 들어올 때는 네 맘대로 들어왔지만 나가는 문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네. 그런 어떤 가혹한 어떤 상황들, 무료함, 어떤 면에서는 내 삶의 어떤 포인트의 그런 로맨틱한 지점들을 좀 촉진시켜주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처럼 그리고 우리 하 교수님처럼 이제 연애 세포가 다 이제 말라 비틀어졌겠거니 그러게요. 하는 게 싹이 트듯이 그런 느낌 때문에 본다라고 한다면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보는 건 약간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20, 30대는 지금 한창 관계에 직접 뛰어들어서 사랑을 직접 자기가 해야 하는데 왜 내 사랑은 별로 안 하고 싶고 그냥 보는 걸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하는 현상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가끔 한 적 있어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특히 그렇게 요즘에 연애를 많이 안 해요. 그렇게 나는 솔로 보면서 대리만족도 하고 그걸로 충분하다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나는 솔로로 이렇게 빗대어서 왜 그렇게 도대체 실제로 뛰어들지는 않고 그렇게 시청만 하냐 그랬더니 실제로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두려움이 크다는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30대 후반 이런 이제 학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20대 때, 또 20대 초반 때는 멋모르고 자기 내면도 보여주고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막 이랬는데 30대 넘어가고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기의 흠이나 단점을 보여주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그리고 점점 연애에 한번 실패한다는 그런 느낌, 그런 경험들이 점점 초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단점을 좀 안 보여주려 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점점 피상적인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서 얼마나 진솔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도 짧은 시간 동안 자기의 모든 거를 걸어서 쟁취를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정말 내성적인 사람들도 거기서는 적극적으로 변하더라고요. 나중에 막 혈안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대리만족도 되고 또 때로는 저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감정을 경험한다고 해요. 요즘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현실에서 회피하는 자기 모습을 계속 직면하면서 계속 대조되는 자기를 바라보는 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사랑 프로그램은 이렇게 즐겨보는데 나는 왜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걸 이토록 두려워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건 잘 안 보지만 저는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정말 게임에서 한 가닥 했었고 꽤 잘하는 줄 알고 저는 노래도 잘하는 게 맞네요. 게임도 예, 현실을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분도 프로게이머를 좀 통과하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찍이 접었는데 게임도 스트레스거든요. 이거 실제 하는 거가요. 엄청 스트레스고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잘해야 하니까. 네, 그리고 이게 손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이게 게임을 직접 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게임에 관심은 가고 그래서 누가 하는 거를 좀 보면서 나보다 훨씬 잘하는 애를 프로게이머, 전직 프로게이머였던 분이 막 혼내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아니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조회수가 높은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네, 여기 조회수 높여주시는 분이 바로 옆에 네, 계셨군요. 1인입니다. 어쨌든 저는 굉장히 그런 걸 좋아하는데 네. 직접 하고 싶지는 않은데 보고 싶은. 그러니까 예. 이런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혼자 있으면 외로운데 네. 같이 있으면 괴롭잖아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거죠. 내가 직접 경험을 안 하는데 마치 그걸 보면서 내 인간관계도 막 떠오르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야 누군가는 막 힘내 그랬으면 막 그런 마음도 들고 어떤 사람은 진짜 쟤는 진짜 아닌데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좀 대리만족의 요소도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결혼이라는 제도권에도 들어가고 이런 분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사랑은 직접 해야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1인 가구가 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1인 가구라고 해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좀 온라인화되고 또 비대면이 많아지고 인간관계는 이론이 아니라 실습인데 기회가 많이 박탈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더 나가서 내가 관계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못 나가고 이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부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또 어떻게 해야 호감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지도 첫인상보다 경험에서 또 생성되는 그런 인상을 새롭게 구성하는 요소들 그런 거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요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막 감정이입하면서 저때 저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나라면 좀 달콤하게 이렇게 말했을 텐데 뭐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네. 하 교수님은 어떠세요? 나는 솔로 열심히 보다 보면 정말 찌질한 사람부터 잘난 사람까지 진짜 다채롭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되게 잘나고 잘생기고 막 이렇게 능력도 많고 직업 좋고 이래야만 막 이성들한테 인기 많고 호감 빵빵일 것 같은데 실제로 계속 보다 보면 아닌 거예요. 또 저런 매력이 있네. 그리고 남녀 간에 친해진다는 게 꼭 겉모습이나 이런 잘난 게 아니라 둘 간의 교감의 포인트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상당히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자기한테 적용시켜보고 이런 노하우를 많이 얻으셨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크고 네. 그럼 이제 계단 올라가듯이 조금씩 좀 관계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이상에 조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본질적으로는 인간관계는 양도 중요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 사람과 얼마나 내가 깊은 공명을 이루느냐, 얼만큼 깊은 교감과 상호작용을 구축하느냐, 네. 그런 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화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였어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학창 시절 때 이제 얘기했던 말이 나오는데 그게 좀 새롭게 저는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둘이 굉장히 친해지는 어떤 장면인데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근데 지들이 왜 미안해? 애들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 여성분이 나도 그래. 나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약간 이런 자신의 어떤 그런 속마음을 뭔가 상처들을 이렇게 꺼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서 그 이어폰이라는 상징을 이렇게 끼워주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그 전람의 어떤 노래가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이어폰이라는 게 깊은 연결이고 그 연결의 토대는 어떤 깊은 속마음을 우리가 내보이고 그 수용이라고 하는 그 끈 안에서 형성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거를 수용해 줌으로써 안전한 관계 맺기를 하고 새롭게 관계 맺을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담 장면에서 우리 상담자들이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불안한 분들을 뭔가 뭐 호흡법 같은 거 해서 마인드풀니스 같은 거 해서 무슨 불안을 경감해주고 사고를 바꿔주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죠. 근데 사실 본질상 사실 상담은 하나의 인간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인간관계의 장을 체험해보는 것. 그게 꼭 상담뿐만 아니라 친구라든지 연인이라든지 가족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따뜻하고 안전한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은 불안을 뒤집으면 도전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나를 상처 주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가장 높은 치유의 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치유의 장은 막 그냥 웃으면서 막 그냥 즐겁게 하는 요소가 본질이라기보다는 깊이에 있다. 저도 너무 공감하고요. 우리가 그런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사회, 세상에 발을 딛기 어려워하는 분들, 그리고 용기가 없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이 두렵지? 내가 왜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게 왜 이렇게 두렵지? 하는 이유를 한번 객관화해보는 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고민해도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이렇게 또 이렇게 뾰족하게 해결책을 못 찾을 때가 참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우리 전문 상담자님의 도움을 받으면 깊이 있는 관계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거울처럼 내가 이래서 이런 상처가 있었구나, 또는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너무 나를 방어하느라고 나를 사람들한테 보여주지 않았구나, 자기도 잊고 있었던 거를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상담을 통해서. 그러면 자기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상당한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또 때로는 위안을 받으면서, 그거 모두가 상담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치유되고 우리가 세상으로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심리 상담을 강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나를 만난 내담자가 현실에서 관계의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간관계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는 희망이다. 그렇게 위니카시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눈동자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희망이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내담자가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한다면 못나도 괜찮다. 넌 그냥 있는 그대로 소중하니까 그런 거를 정말 아껴주고 보듬어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라.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좋습니다. 저도 내담자한테 지금 그대로 너무 매력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부딪혀봐라. 내가 손잡고 같이 장소에 나가줄게. 뭐 이런 마음까지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같이 기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걸 안전망으로 뒤로 숨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실질적인 관계, 그리고 그걸 잘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행동,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상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자, 이 교수님, 하 교수님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준비한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